김양아, 내일 또 쉬니? 네, 내일은 첫째 생일이에요. 늦게라도 안 되겠어? 내일 강 사장님 오는데 너 아니면 안 놀잖아. 생각해 볼게요. 사장님과의 말을 뒤로하고 저는 오늘도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조용히 비밀의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던 에어컨 바람과 익숙한 향수 냄새가 섞이며 하루의 끝에서 다른 세계로 넘어가는 느낌이 들죠. 희미한 조명 아래 반짝이는 장식들, 맥주병과 얼음통이 테이블 위에 여전히 놓여 있었어요. 버튼 글씨가 거의 지워진 리모컨까지 이 풍경이 이젠 제게 너무 익숙합니다. 누군가에겐 시끄럽고 번잡한 공간이겠지만 저에겐 수만 번 몰래 내쉴 수 있는 곳입니다. 저는 마이크를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조명이 제 얼굴을 비추는 순간 잠시 현실이 멀어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기분이 듭니다. 저는 올해 38 김다진입니다. 낮에는 두 아이의 엄마이고 밤에는 이렇게 노래방에서 일을 합니다. 사람들은 저를 여러 이름으로 부르지만 그중 어느 것도 제 진짜 삶을 정확히 말해주진 않습니다. 담이라고 그랬나? 예쁘긴 하네. 이 노래 좀 불러주라. 저는 마이크를 쥔 손을 조금 조여쥐었습니다. 이 노래 오랜만이네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첫 음을 내뱉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제 목소리가 퍼져나가면 하루 동안 묻어둔 감정들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직원도 아닌 그냥 저 자신으로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오늘도 저만의 밤이 조용히 시작됩니다. 다음 날 아침, 바쁜 도심 속 낡은 임대 아파트. 작은 아이가 형에게 뿔이 났는지 아이 우는 소리에 오늘도 눈을 떴습니다. 큰아이는 벌써 내년에 초등학교 5학년이 되고 둘째는 이제 겨우 9살입니다. 그렇게 잠이 덜 깬 몸을 억지로 일으켜 아이들 아침을 챙깁니다. 물통, 숙제 확인, 준비물. 저는 매일 아침 평범한 엄마인 척 연기를 합니다. 속이 뒤집혀도 밤새 일을 나갔다 돌아와도 한 번도 내색한 적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제 얼굴에서 피곤이나 슬픔을 읽지 않도록 그것만은 지키고 싶거든요. 그렇게 아이들을 모두 보내고 나면 저는 집안일을 대충이라도 해놓고 잠깐 눈을 붙입니다. 밤에 일 나간 몸으로는 버티기가 쉽지 않아서요. 하지만 깊게 잠들진 못합니다. 아이들 오는 시간이 머릿속에 늘 떠 있거든요. 저는 알람보다 먼저 눈을 뜹니다. 엄마는 늘 그래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해 왔으니까요. 아이들이 돌아오기 전 저는 간식을 준비하고 저녁 재료도 손질해 둡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들 앞에서는 허술해 보이고 싶지 않거든요. 절대로 엄마 같은 엄마여야 하니까요. 그게 제가 스스로에게 한 첫 번째 약속입니다. 누구에게 들킨 적은 없지만 제가 지켜온 이 약속 하나가 저를 버티게 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밤에는 다른 이름을 달고 살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저는 어떤 경우에도 두 아이의 엄마여야만 하니까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사느냐고요? 사람 인생이라는 게 참 자기 스스로도 예상 못한 길로 휙휙 흘러가 버릴 때가 있잖아요. 지금으로부터 13년 전 저는 평범한 회사에 겨우 취직해서 입사한 지 석 달도 안 된 그저 열심히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꽉 차 있던 신입사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지만 뭐든 해보려고 덤비던 그런 때였어요. 그 즈음 저랑 비슷한 또래의 거래처 직원 한 명과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보아하니 그 사람도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신입 같은 느낌이었죠. 서로 허둥대는 것도 비슷하고 실수하는 것도 비슷해서 동지애 같은 게 생겼달까요? 그렇게 서로 챙겨주다 보니 어느 순간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몇 달을 그렇게 만나다 저는 덜컥 임신을 했습니다. 처음엔 무서울 정도로 믿음직스러운 남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혼인신고도 고민 없이 했어요. 솔직히 그땐 행복이라는 게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저는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의지할 친척도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누군가와 가정을 만든다는 게 참 벅찼습니다. 그런데 만삭에 가까워질 즈음 하루 이틀 남편이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해보려고 하면 피하고
이유도 없고. 저는 혼자였고 외로웠고 무서웠어요. 다툼이 잦아지자 남편은 저만 남겨둔 채 떠나버렸습니다. 그렇게 아무 말도 없이. 세상의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릴 만큼 고요해지고 앞이 캄캄해지는 게 이런 거구나.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도 뱃속에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행히 집주인 아주머니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생계를 이어갈 수 있었고 아이를 낳고 한 달도 안 되어 저는 닥치는 대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살아야 했다는 말밖에 설명이 안 돼요. 그렇게 아이가 3살쯤 되었을 무렵 그 사람이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문도 열어주기 싫었습니다. 배신감이라는 게 쉽게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아이가 아빠를 보고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결국 흔들렸습니다. 저는 아이에게만큼은 아빠라는 존재를 빼앗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번엔 진짜 달라졌으면 했고 저도 마음을 조금씩 내줬습니다. 그리고 둘째가 생겼어요. 하지만 한 번 떠난 사람은 2번 떠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더군요. 임신 8개월이 되던 어느 날 그 사람은 다른 여자를 집까지 끌어들였습니다. 제 앞에서 그 여자와 밥까지 먹으면서요. 저는 순간 악이 받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저를 밀쳐내고 그 여자와 함께 문을 닫고 나가버리더군요. 그 사람에게 강하게 밀쳐진 순간 저는 그대로 뒤로 넘어졌습니다. 허리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제 귀에서 아주 크게 울렸고 그 충격이 순식간에 배로 퍼졌습니다. 그 사람은 문 밖으로 나가던 발걸음을 잠깐 멈추는 듯 했지만 결국 뒤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나와 아이를 한치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세상이 한 번 더 무너지는 소리가 그날 제 귀에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결국 조산을 했고 그렇게 세상에 조금 더 일찍 나와버린 작은 아이에게 지금도 미안한 마음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이 둘을 제 몸 하나로 키우는 일은 정말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돌봐줄 친정도 가족도 없었으니까요. 몸이 부서져라 이래도 생활은 늘 빠듯했고 잠 한 번 편히 자본 기억도 따로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울면 저도 같이 울고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이들 하원 차량을 기다리며 아파트 단지 그늘 아래 서 있었는데 뒤쪽에서 누군가 제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너 다진이 아니야? 낯선 목소리였는데 돌아보니 고등학교 동창 성은이가 서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몰라보게 귀티가 흐르고 옷차림이며 향기까지 저와는 전혀 다른 세상을 사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 순간 제 늘어진 티셔츠 목을 괜히 손으로 가리고 싶을 만큼 부끄러웠습니다. 고등학교 때 모델을 하겠다며 갑자기 자퇴하던 친구. 그 당돌하던 얼굴이 어른이 되어 눈앞에서 이렇게 환하게 웃고 있으니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반갑다, 진짜. 나 처음 봐, 동창. 우리 카페 갈래? 아, 그게 곧 아이들이 와서. 아이, 너 결혼했어? 언제? 저는 말이 막혀 입술만 몇 번 달싹였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더군요. 제가 망설이자 성은이는 제 표정을 더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선뜻 명함 하나를 제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이거 오늘 꼭 연락해 알았지? 꼭. 그 말만 남기고 향기 한 줄기 스치듯 돌아섰습니다. 남은 건 제 손에 덩그러니 들려있는 명함 한 장과 묘하게 뒤틀린 마음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재우고 난 뒤 싱크대 옆 작은 식탁에 혼자 앉아 성은이가 건네준 명함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번듯한 회사에 번듯한 명함. 저와는 너무 먼 세계의 냄새가 났습니다. 선뜻 손이 가지 않았지만 쓸쓸한 현실 속에서 잠깐이나마 옛날 나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성은아. 너 뭐야? 왜 이제서야 전화해? 수화기 너머로는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났어요. 애들 재우느라. 저는 조용히 대답했지만 제 목소리는 그 소음 속에서 작게 흩어져 버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성은이가 말하는 동안
뒤에서 누군가 큰 소리로 웃고 유리잔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화가 제대로 되지 않아 내일 제가 아르바이트를 마치는 시간에 잠깐 보자고 약속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약속 장소인 카페로 향했습니다. 카페 문을 열자 은은한 커피 향과 따뜻한 조명이 제겐 조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보며 성은이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창가 쪽 햇빛을 등지고 앉은 성은이가 환하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고급스러움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자연스레 주머니에 손을 넣어 늘어진 티셔츠를 한번 쓱 내리며 정리했습니다. 비교하고 싶지 않아도 마음이 먼저 움츠러들었습니다. 다진아, 여기! 성은이의 목소리가 유난히 밝고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카페 창가에 마주 앉자마자 성은이는 제 얼굴을 유심히 보며 말했습니다. 난 내 친구 중에 네가 제일 잘 살 줄 알았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누가 조용히 내 속을 들춰본 것처럼 뜨겁게 치밀어 오르는 게 있어서 눈물이 당장이라도 터질 것 같았습니다. 너 지금 사는 건 괜찮은 거야? 남편은 멀쩡하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입술이 굳어버린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저도 모르게 그동안 묵혀온 이야기들이 마치 고장난 수도처럼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말하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렀습니다. 조용한 카페인데 제 숨소리만 자꾸 흔들려 들렸습니다. 그때 성은이가 목소리를 낮춰 제게 몸을 조금 기울였어요. 그럼 너 밤에 알바해 볼래? 저는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멍하니 되물었습니다. 밤에? 그래. 애들 재워놓고. 성은이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말했지만 그 말의 무게가 저한텐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애들이 아직 어려서 밤부터 새벽까지만 봐주는 시터 구하면 되지. 뭐 요즘은 시간제도 많아. 저는 그 순간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선택이라는 걸 처음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누군가를 고용한다는 생각 자체를 살면서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생각에 여유가 없는 삶이었으니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떤 일인데? 성은이는 커피잔에 손가락을 가볍게 톡톡 치더니 입꼬리를 아주 천천히 올렸습니다. 잠깐의 일탈? 일탈. 저는 단어가 낯설어 그저 되물었을 뿐이었는데 그 말에서 설명할 수 없는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성은이는 가방에서 다른 명함 하나를 꺼내 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고민해봐. 당장은 낯설고 겁날 테니까. 사실 나도 가끔 나가거든. 그 말이 커피향보다 더 강하게 제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 저녁을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온 집이 고요해진 뒤에야 저는 가방에서 성은이가 준 명함을 꺼냈습니다. 손바닥보다 조금 작은 종이 한 장이 그날따라 어찌나 무겁게 느껴지던지 식탁 위에 내려놓고도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전화번호 아래 적힌 짧은 문구, 반짝이는 금박, 그리고 성은이가 환하게 웃던 얼굴. 일탈이라는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지금 제 삶은 당장 내일 아침 아이들 간식값도 미리 계산해야 하는 하루였으니까요. 돈은 필요했고 도망칠 곳도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명함을 두 손으로 조심히 쥐고 작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성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성은아. 다진아. 성은아, 그 일. 돈은 얼마나 버는 건데? 그리고 막 강제로 해야 하고 그런 건 아니지. 제 목소리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원할 때만 하는 거지. 정말이야? 그 말이 끝나자 제 안에서 무언가 툭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마지막 남은 선을 제가 스스로 넘는 것 같은 기분. 하지만 그 선을 넘지 않으면 저와 아이들이 더는 버틸 수 없다는 것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은이는 담담하게 그렇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응,
네가 원할 때만 정말이야, 다진아. 저는 그 말을 듣고 아주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긴 숨을 하나 내쉬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밤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가는 곳이었습니다. 성은이를 따라 노래방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소리와 조명이 뒤섞인 공기가 제 몸을 살짝 밀어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방 안에는 이미 몇 명의 남자들이 앉아 있었고 성은이는 자연스럽게 그들 사이에 스며들었습니다. 저도 뒤따라 들어섰지만 발끝이 바닥에 제대로 닿지 않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에서 나올 때 급히 바꿔 입은 짧은 원피스는 몸에 낯설었고 거울 앞에서 서툴게 발라본 화장은 제 표정을 오히려 더 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입술은 낯선 색이었고 눈가의 반짝임은 제 것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성은이는 그런 제 불안함을 아는지 모르는지 환하게 웃으며 남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얘 처음 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짓궂게 굴지 말아요, 오빠들. 방 안에 있던 남자들이 일제히 제 쪽을 돌아보는 순간 얼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중 한 남자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더 장난치고 싶잖아. 그 말에 방 안에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저는 어딘가에 숨고 싶었습니다. 성은이 옆에 앉았지만 허벅지 근육이 굳어 자세를 바꾸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에 앉은 남자가 말을 하면서 몸을 살짝 기울였고 저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순간 그가 의도적으로 다가오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피부에 닿는 온기까지는 아니었지만 다음에 올 행동을 짐작할 만큼 충분했습니다. 그 짧은 찰나 제 머릿속을 스친 것은 방금 집에서 재운 아이들이었습니다. 잠든 얼굴, 작은 손, 아침마다 제가 챙겨주던 간식, 학교 앞에서 손 흔들며 들어가던 모습. 부끄러움보다 울컥하는 마음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머릿속 한켠에서는 이걸 버티면 내일 아이들 좋아하는 과자를 살 수 있겠지. 저녁 반찬도 하나 더 만들 수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작은 희망이 제 손등을 꼭 쥐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고 시선을 살짝 아래로 내렸습니다. 부끄러웠지만 참았습니다. 아이들이 먹고 싶은 걸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해주고 싶었으니까요. 그날 밤 짧은 시간이었는데도 저는 온몸에 땀이 배어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날 때 다리가 약간 풀릴 만큼 긴장하고 또 참았으니까요. 방 밖으로 나왔을 때 성은이가 제 손에 작은 봉투를 쥐어줬습니다. 자, 네가 오늘 번 돈이야.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혀버렸습니다. 하루의 시간을 쪼개 잠을 안 자고 3번은 알바를 뛰어야 벌 수 있는 돈이 그 안에 그대로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려 봉투 입구를 제대로 닫지도 못했습니다. 이게 진짜야? 내가 이만큼을 한 번에? 뇌가 현실을 따라잡지 못하자 복잡한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안도, 죄책감, 부끄러움, 그리고 처음 느껴보는 금액에 대한 솔직한 놀라움. 저는 순간적으로 아이들 식탁이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학용품, 둘째가 먹고 싶다고 했던 요거트, 첫째가 사고 싶다던 색연필 세트. 그 모든 것들이 계산기 속 숫자처럼 제 머릿속에 줄줄이 떠올랐습니다. 성은이는 제가 아무 말도 못하는 걸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진아, 힘들면 안 해도 돼. 근데 너 지금 버티는 거 나도 알아. 필요하면 조금만 해봐.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딱 한 번만 해보자. 정말 딱 한 번만.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봉투가 제 발목을 잡을 거라는 걸. 저는 봉투를 꼭 쥐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그렇게 몇 개월이 흐르고 저는 어느 정도 일에 익숙해져갈 무렵이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많이 내린 밤이었습니다. 노래방 복도는 습기 찬 공기랑 술 냄새가 뒤섞여 늘 그렇듯 답답했죠. 문을 열기 전에도 안에서 사람들이 고래고래 부르는 노래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들어간 방은 조금 달랐습니다. 반짝이는 조명, 어지러운 테이블, 흔한 술병들이 놓여 있는 건 평소와 같았는데 그 사람만 달랐습니다. 방 한쪽 구석에 정장 차림의 남자가 혼자 앉아 있었는데 딱 봐도 여기 올 사람이 아닌데 왜 와 있지? 싶은 외모와 분위기였습니다. 그는 제가 들어오자 고개를 아주 천천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예의 바른 톤으로 말했습니다. 반갑습니다. 편히 계세요. 저는 얼떨떨해서 대답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는 조용히 말을 덧붙였습니다. 저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하나 있는데요. 여자 목소리로 들을 때가 가장 좋더라고요. 그 말투는 부탁도 버릇없는 요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정말로 노래 한 곡 듣고 싶다는 사람의 순한 마음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 바닥의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비틀린 웃음도 술기운도 추태도 없었고 그냥 낯선 남자의 맑은 요청. 한 곡만 들려달라는 아주 조용한 부탁.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남자는 미소도 짓지 않고 그저 작게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 말이 방 안의 음악보다 더 크게 제 귀에 또렷하게 박혔습니다. 그리고 나갈 때 작게 말을 남겼죠. 노래 부를 때 모습이 정말 예쁘시네요. 그날 그 짧은 순간의 만남을 저는 몇 년이 지나도록 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기다리고 그립기도 했죠. 단 한 번 본 사람인데도 말이에요. 하지만 그를 다시 본 적은 없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아이들은 어느덧 커가고 저는 여전히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밤 일을 그만두었다 다시 시작하기도 했고 또 갑작스럽게 사정이 어려워지면 다시 나가기도 했고 삶은 늘 반복이었고 저 스스로는 변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목돈이라도 나가야 할 때면 손 벌릴 데 하나 없는 저는 덜컥 겁이 먼저 났었습니다. 아이들 병원비, 학교비, 예상치 못한 지출들. 그럴 때마다 당장 마련할 수 있는 돈이라는 게 저에게는 이 일밖에 없었습니다. 사람 사는 거 다 거기서 거기라고 막상 이쪽 사람들이랑도 언니 동생 하고 지내다 보니 어느새 제 인생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 같기도 하고 그게 또 참 애달픈 마음을 들게 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저는 밤 출근을 합니다. 여전히 이 일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좁은 골목을 지나 익숙한 간판 불빛 아래로 걸어가죠. 하나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는 아이들이 시터 없이도 스스로 잘 잘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는 것. 그것 하나가 저를 조금은 덜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전에는 아이들 뒤척이는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조마조마해서 핸드폰을 붙들고 일했지만 휴게소 야간 근무를 하는 줄 아는 아이들은 엄마 다녀오세요. 라며 저를 보내줄 만큼 자라났으니까요. 그 모습이 저를 버티게 하는 힘이면서도 가끔은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만드는 말입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자 낯익은 담배 냄새랑 방금 튀긴 안주 냄새가 섞여 익숙한 공기가 훅 밀려왔습니다. 신발을 갈아 신고 나오는 순간 사장 언니가 갑자기 제 쪽으로 쓱 다가왔습니다. 눈은 잔뜩 커져 있었고 입은 귀에 닿을 만큼 작게 움직였어요. 야, 다진아, 너 저 사람 아니 혹시? 저는 고개를 갸웃하며 대답했습니다. 누구요? 사장 언니는 뒤쪽 방 쪽을 흘끗 보며 입술을 꾹 깨물더니 속삭였습니다. 몰라. 뭘 열심히 설명하긴 하는데 너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사장 언니 얼굴은 이미 뭔가 특별한 손님이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가슴이 덜컥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사실 저를 찾는 사람은 사실 꽤 있었습니다. 몇 번 왔다며 또 보자고 하는 손님도 있었고 술김에 제 이름 부르며 난리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러니 사장 언니가 누가 너 찾더라라고 말하는 정도는 놀랄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묘하게 그 사람일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몇 년이 흘렀는데도 그날 비 내리던 밤의 그림자가 문틈 사이로 스멀스멀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발끝이 복도 바닥에서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문을 향해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실루엣, 곱게 다려진 셔츠 소매, 말없이 테이블 위를 바라보는 옆모습. 그 한 장면만으로도 심장이 세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손잡이를 잡고 아주 살짝 문을 밀었습니다. 문이 스르르 열리면서 방 안조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들어오는 기척을 느꼈는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방 안 소음이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노래소리도 사람들 얘기 소리도 모든 게 뒤로 밀려나고 그 사람 눈빛만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 눈빛은 제가 기억하던 그날 그대로였습니다. 자극적이지도 덜렁거리지도 않은 침착하고 맑은 눈빛. 그 남자는 아주 잠깐 놀란 듯 멈춰 있다가 자리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혹시 그는 한 번 숨을 고르고 제게 말했습니다. 그때 노래 불러주셨던 분 맞나요? 왜였을까요? 이상할 만큼 기억에 남고 몇 년 동안 마음 한구석에서 조용히 기다렸던 사람인데 저는 모른 척 했습니다. 아, 글쎄요. 어떤 노래였을까요? 아, 기억을 못 하시는군요. 그는 살짝 아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자 그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몇 년 전에 우연히 들렀는데 여길 다시 찾느라 애썼어요. 제가 그때 취했어서. 네. 그게 취한 거라고요? 남자가 잠시 멈추더니 눈이 동그래져 저를 봤습니다. 기억하세요? 저는 잠시 말이 막혀 시선을 테이블로 내렸습니다. 식은 컵, 벽에 반사되는 조명, 방 안소음이 모두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네, 방금 생각났어요. 거짓말이었어요. 그 남자는 숨을 아주 천천히 내쉬며 작게 웃었습니다. 희미하지만 따뜻한 표정. 그리고 말했습니다. 다행입니다. 혹시 저만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닐까? 조금 걱정했거든요. 그 순간 몇 년 동안 잊었다고 생각했던 감정이 살짝 가슴 안쪽을 건드렸습니다. 아프지도 않고 무겁지도 않은 단지 오래 기다렸던 무언가. 그는 잠시 제 얼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당신 목소리가 계속 생각났습니다. 저는 그 말에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저 고개만 살짝 숙였습니다. 가슴 한쪽이 뜨거워지는 게 느껴졌지만 동시에 제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너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그날 이후로 한동안 이 근처를 몇 번이나 돌아다녔어요. 어느 노래방이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서요. 그런데 오늘 우연히 지나가다가 혹시나 싶어서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제야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요? 그냥 노래 한 곡 들으셨을 뿐인데.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창밖을 보는 듯 하다가 다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여기 온 날이 아내 기일이었어요. 처음으로 혼자 보내는 기일이었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생전에 좋아하던 노래가 있었는데 그 노래를 당신이 불러주셨어요. 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 순간 아내가 옆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도 비슷했고 노래 부를 때 표정도 참 비슷하더라고요. 저는 그제야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혼자 조용히 앉아 있었던 것. 단 한 곡만 듣고 싶다던 그 정중한 부탁. 미안합니다. 이상한 얘기를 했네요. 그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날 밤 그와 저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노래방 아니었지만 노래는 거의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잃은 후 혼자 살아가는 이야기를,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제 진짜 삶을 조금씩 털어놓았습니다. 그 이후로 그 남자는 가끔씩 찾아왔습니다. 매번 같은 방을 지정하고 저를 부르고 그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몇 달이 지났을까요? 어느 날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사실은 강남에서 건물 몇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놀라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대수겠어요. 함께할 사람이 없는데 그리고 그는 제게 물었습니다. 당신 이 일 계속하고 싶으세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그도 알고 있었을 텐데. 제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 건물 1층에 빈 자리가 있어요. 거기에 카페를 하나 차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시는데요? 그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노래 부를 때 모습이 너무 예뻤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너무 슬퍼 보였어요. 한이 맺힌 사람처럼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마치 그 순간만큼은 자신을 내려놓는 것처럼. 저는 그만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당신이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과 함께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는데요. 아닙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제게 아내를 다시 만나게 해줬어요. 그 목소리로, 그 노래로. 그렇게 저는 노래방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지만 그 남자는 정말로 강남에 있는 자신의 건물 1층에 작은 카페를 차려줬습니다. 인테리어부터 기계, 모든 것을 준비해줬습니다. 이건 너무 큰 거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그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제가 받은 위로에 대한 감사일 뿐이에요. 카페 오픈날 아이들과 함께 가게 앞에 섰을 때의 그 기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큰아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밤에 안 나가도 돼. 그 말에 눈물이 터질 뻔했지만 저는 참으며 웃었습니다. 이제 안 나가도 돼. 그 남자는 가끔 카페에 들러 커피를 마시곤 했습니다. 늘 창가 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바깥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카페 안을 둘러봤습니다. 학교 마치고 들어와 숙제하는 아이들, 따뜻한 햇살, 손님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우리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사람끼리만 나눌 수 있는 그런 미소였습니다. 카페를 연 지 석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손님이 뜸한 평일 오후, 저는 카운터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 고개를 들었는데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컵이 싱크대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전 남편이었습니다. 10여 년 만에 보는 얼굴. 그 사람은 예전보다 훨씬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다진아,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여길? 소문 들었어. 내가 강남에 카페 차렸다고. 그가 조심스럽게 한 발짝 들어섰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왔어. 할 말? 제 목소리가 제 의지와 상관없이 차갑게 나왔습니다. 10년 만에 무슨 할 말?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애들은 잘 크고 있어. 그 말에 저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애들 얘기는 입에도 올리지 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럴 자격 없어. 알아. 알고 있어. 나는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이야.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난 그때였습니다. 카페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그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제게 카페를 차려준 그 남자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찍. 그는 말을 멈추고 제 얼굴을 보더니 곧바로 분위기를 파악했습니다. 혹시 손님이십니까? 그가 전 남편을 보며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전 남편은 그 남자를 보고 저를 보고 다시 그 남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내 손님입니다. 그럼 자리에 앉으시죠. 주문은 무엇으로 하시겠습니까? 그 남자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단호했습니다. 전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그리고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남자가 제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지 않았지만 괜찮은 척해야 했습니다.
제가 커피 만들게요. 잠시 쉬세요. 그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저는 카운터 뒤편으로 물러나 앉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남자가 커피를 만들어 전 남편 테이블에 가져다 주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마치 저를 지켜주는 것처럼. 전 남편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진아, 정말 미안하다. 그 말을 남기고 그는 카페를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 그리고 고요. 저는 그제야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그 남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엔 정말로 괜찮았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그 사람은 제 인생에서 지나간 사람이라는 걸. 더 이상 상처도 미움도 아닌 그냥 지나간 사람. 그날 이후 전 남편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밤에 나가지 않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함께 TV를 보고 함께 잠듭니다. 때때로 꿈에서 그때의 노래방 불빛이 보일 때도 있지만 이제는 웃을 수 있습니다. 그건 제가 살아남기 위해 선택했던 시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저와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가끔 카페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갈 때 저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립니다. 살아낼 수 있어서 다행이야. 인생은 참 모르는 거라고 누가 그랬던가요? 어둠 속에서도 빛은 찾아오더라고요. 제게는 그 빛이 한 남자의 그리움과 한 곡의 노래였습니다. 오늘도 저는 카페 문을 엽니다. 따뜻한 커피 향기와 함께 새로운 하루를 맞이합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제 이름으로. 김다진. 두 아이의 엄마이자 작은 카페의 주인.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 이 사연을 듣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는 게 내 마음대로만 된 적이 있었나?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솔직히 말하면 저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노래방 도우미라는 직업에 대한 편견도 있었고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듣다 보니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선택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순간들이 있다는 걸. 당장 내일 아침 아이들 밥 한 끼가 걱정인데 어떻게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요? 친정도 가족도 손 내밀 곳 하나 없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당당하게 살 수 있을까요? 때로는 누군가에게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할 수 있는 게 그것뿐인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순간 그 자리에 서보지 않은 사람은 쉽게 판단할 수 없는 것들이 분명 있습니다. 다진 씨는 쉬운 길을 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친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 얼굴 보기 위해, 아침마다 웃으며 다녀오라 말하기 위해, 엄마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자존심은 조금씩 깎아내며 버텼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은 때론 정말 가혹합니다. 열심히 산다고 다 보상받는 것도 아니고 착하게 산다고 다 행복한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진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았고 엄마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놓아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작은 빛이 찾아왔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그 길이 비록 남들 눈에는 이해받지 못할지라도 그게 당신이 살아남기 위한 최선이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누구도 당신의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누구도 당신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부디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 최선이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다진 씨처럼 어둠 끝에는 언젠가 빛이 찾아올 겁니다. 그때까지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한 사람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